막대하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그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안내 주문 많이 아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 오늘 비디오를 지금 연달아서 계속 찍고 있어요. 사실 이걸 좀 나눠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예전에 한번 제가 초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취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불법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이건 뭐 유학생들도 사실 유학생들은 유학생 비자 받아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유학생들도 사실 한국에 입국해서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이런 거는 사람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문제를 제기하진 않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본국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자, 이분들을 이제 취업을 시켜 드렸을 때 여기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정말 그 처갓집 형편이 힘들어서 이분들이 뭐 부득이하게 초청을 해서 불법으로 취업을 하셨더라도 정말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이분들이 벌어가시는 돈으로 정말 좀 그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신다면은 도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문제를 삼지 않을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솔직히 이렇게 가난하신 분들이 뭐 한국에 오셔서 돈을 벌어 가시는 거는 뭐 저는 별로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비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돈을 벌 대로 많이 벌어서 이미 그 동네에서 제법 부자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욕이 끝없이 자라나서 어떻게든 불법 체류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자, 제가 왜 이런 거를 싫어하냐면, 왜냐면 이런 식으로 너무 탐욕적으로 불법 취업까지 해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서 약간 그 베트남에서 갑질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갑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베트남 내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은 면이 있고, 한국에서도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뭔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약간 경제적인 이득만 취해간다, 이런 편견을 만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 주변에 장애인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베트남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뭐 중국 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도망가셔서 다시 또 베트남 분이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분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베트남 여성분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분과 결혼을 했다는 건 사실 경제적인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성분은 그분이랑 결혼해서 초창기에는 뭐 국제전화 통화로 한 달에 거의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썼대요. 자,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을 무조건 본국으로 송금하고 어떤 건수가 생기면은 그 장인 장모님을 초청해서 최대한으로 체류를 연장시켜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걸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일대에서 최고 부자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부자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이제는 그 동생도 초청하고 어떻게든 그 건수를 잡아서 계속 그 신랑분한테는 돈 하나도 안 쓰고, 자기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신랑분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돈만 벌어서 베트남을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신랑분도 사실 뭐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지만 어쨌든 이분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차도 많으니까 결국엔 뭐 그 베트남 여성분 입장에서도 이혼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나중에 뭐 자식들이랑 본인이 나왔을 때 그 많은 재산은 본인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은 제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저희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약간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현금 같은 거 전부 다 소득으로 잡아서 이렇게 세금을 내질 않잖아요. 사실 이런 영세업자 분들께서 세금을 전부 다 안 내시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정도는 그냥 묵인하는 수준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이렇게
초청을 통해 들어오셔서 뭐 불법이지만 이렇게 취업을 통해서 경제활동 하시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되게 냉정하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돈을 벌 대로 벌어서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는데도 거기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뭔가 불법 체류를 한다든지 불법 취업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면, 자, 이건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액 상습 체납자들, 그 사람들이랑 제가 봤을 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업을 통해서 약간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더라도 이제 적정선에서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런 장인 장모님 초청해서 불법 취업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국제교환 업체 카페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약간 그 다른 회원분들 사이에서는 지식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분께서도 뭐 다른 사람들이 송금에 관해서 얼마 정도 보내주면 좋겠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분께서 하는 답변이 송금까지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취업을 시켜드리면 된다. 결국에는 이런 불법 취업을 권장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불법인지도 모른 채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냐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트남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자, 한국 사람들 중에서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뭔가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조금 저가의 인력을 부리는 그 고용주들 중에서는 분명히 좋은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좋은 고용주랑 나쁜 고용주가 비율적으로 몇 %인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장인 장모님이 한국으로 오셔서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취업을 하시면은, 일단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인간적으로 대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막대하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그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나중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고용주 상대로 뭔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한국으로 초청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 체납 문제가 발생을 해도 쉬쉬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말도 모른 채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린 건, 사실 대한민국의 그 약간 3D 업종에서는 외국인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업종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력난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외국인들한테 그 한국으로 그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 장벽 자체가 조금 더 낮아진다면, 뭐 이렇게 무리하게 초청 후 불법으로 취업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저는 뭐 한배가족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베트남에서나 한국에서나 서로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조금 더 화목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